안녕하십니까. 이번 년 1월달 데이트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월살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마른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가지고 고수살이라고도 부릅니다.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기분도 포함되겠고, 또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 이 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중에 달빛을 얻은 격으로 뜻밖의 횡재수도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이가 생기거나 또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,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이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 데이트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7세, 67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세트도 오기 쉽겠고, 또 폐쇄적인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은,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수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설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,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,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9세, 79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묘지죠. 자, 앞에 부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31세, 91세 되시는 분들 어뢰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은 좀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부심도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,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중간중간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맺고 끊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져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아니면 연인 간에 불화와 갈등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신다면은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3세, 103세 되시는 분들 개년에 태어나셨고 식대지 당하십니다. 천간으로 충이 오고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합니다.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따르는 그런 기분일 수 있겠으나,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릴 수 있는 그런 여유만 가지신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, 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55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또 다소간의 행자수도 따르는 안정적인 기운이라 가지고 부모, 형제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또 주변에 보살핌이 큰 시기지만은
아직은 모태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 형제의 도움이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 1월달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랍니다. 자, 7일날 연살에 여기 방합이고요. 여기는 천을귀인, 여기는 도화살입니다. 이렇게 연살이 방합이나 천을귀인, 도화로 인해 가지고 좋은 일을 움직이게 되면은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고, 또 부부간의 연인 간에는 화목이나 화합을 다지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9일날 망신살의 육합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그런 기운이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조금 손상당하는 그 정도의 기운입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을 움직이게 되면은 시험이나 선거 같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좀 성취시키고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거듭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날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대결한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의 도움까지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11일날 반한살에 여기 원진이고 여기는 공망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한 일들에 대한 보답이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는데, 이렇게 원진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동안 추진한 일들이 다소 좀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고,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 좀 따를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화목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주변 사람들과도 갈등과 관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2일날 역마살에 지지충에 공망이 오네요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.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충이 있다 보니까 각종 사고수 당연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, 또 그러다 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결실도 좀 부족하겠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기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각 신살별로 좋은 날, 좀 조심해야 되는 날, 자, 그런 날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. 여기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은 누군가가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압록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도움이나 뜻밖의 재물운이 따르는 좋은 기운이니까 이렇게 천을귀인이나 압록이 오는 이런 날들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이런 날 좀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문창 같은 경우에는 학업운입니다.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은 운세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기 도화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도화가 있는 날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요. 부부간의 연인 간의 화합을 다질 때도 이런 날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공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자,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니까 이렇게 공망이 있는 날은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공망이 있는 날에는 결혼식, 약혼식, 돌잔치 다 조금 피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벽호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호랑이한테 화를 당한다 이렇게 봤는데요. 요즘은 그 호랑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벽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나 각종 사건 사고 벽호살에 견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날들은 멀리 나들이 하거나 여행하시는 거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,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정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. 자, 이런 날들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어린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, 이런 날들 설명은 똑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개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역시 이런 날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신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. 자, 이런 날들 신경 쓰시면은 한 달 동안 중요한 행사들 아니면 피해야 되는 날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5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분들의
1월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